안녕하세요 여러분, 간지루 간지영입니다. 자, 오늘은 6번째 암석이 흙으로 변해 단원을 배우겠습니다. 이번 단원을 배우게 되면 풍화 과정을 설명할 수 있고 토양의 생성 과정을 풍화작용의 예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전라도의 해변 해수욕장, 여기는 제주도의 해수욕장입니다. 자, 여기는 하얀색 계열의 모래고 여기는 검은색 계열의 모래입니다. 왜 이렇게 모래의 색깔이 다를까요? 이번 시간을 보면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가장 중요한 개념은 바로 이겁니다. 풍화. 암석이 오랫동안 지표에 드러나 있으면 물이나 공기, 생물 등의 작용으로 부서지거나 분해되어 작은 돌이나 흙으로 변하는데 이러한 현상을 풍화라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좀 더 추가된 것을 배워볼 텐데요. 자, 메모할까요? 물, 공기, 생물 얘네들이 풍화의 원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암석이 돌이나 작은 돌이나 흙으로 변하는 것을 풍화라고 하는데요. 더 추가해서 정리해 볼게요. 메모해 보세요. 짠. 자, 정지를 해가지고 써도 됩니다. 세 가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간중간에 일시정지를 누르면서 메모하세요. 자, 첫 번째, 암석이 풍화는 작은 돌, 모래, 흙으로 변하는 것. 두 번째, 암석이 녹는 것. 세 번째, 암석의 성분이 변화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풍화라고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의 원인이 바로 물, 압력, 식물. 두 번째의 원인은 물. 세 번째의 풍화의 원인은 공기입니다. 여기서 공기, 물 이런 것들이 가장 자주 등장하는데요. 자, 그래서 만들어지는 것들을 알아보겠습니다. 풍화에 의해서 이 모래는 해수욕장이 되고 풍화에 의해서 만들어진 흙은 토양이 됩니다. 토양이라는 것은 식물이 자랄 수 있는 흙을 말합니다. 다 배워볼게요. 암석이 녹았다. 그러면 뭐가 되냐면 석회 동굴이 됩니다. 암석이 성분이 변화하면은 뭐가 되냐? 암석이 색이 갈색으로 바뀝니다. 이러한 것들을 다 풍화에 해당하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토양에 만들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돌이 부서지는 과정, 풍화 과정은 이겁니다. 암석이 조그만 틈이 생겨서 물이 들어올 겁니다. 그런데 추운 지역에는 얼음이 되겠죠? 자, 얼음이 되면서 부피가 늘어납니다. 부피가 늘어나면서 점점 틈을 벌리고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1년 동안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계속 반복이 되면 이렇게 부서지는 건데요. 잘 보세요. 간단한 실험을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플라스틱 컵에 요만큼 200ml에 해당하는 물을 넣고 냉동실에서 그 다음날 꺼내 봤더니 이만큼 한 1cm가 올라갔어요. 부피가 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서 얼음으로 되면서 부피가 커져서 이렇게 깨트릴 수 있는 거였습니다. 이게 바로 풍화의 시작이죠. 두 번째, 압력 감소에 의한 풍화입니다. 원래 암석은 땅속 깊은 곳에 크게 힘으로 압력으로 인해 눌려 있는데 갑자기 그게 솟아올라서 겉으로 드러나면 누르는 힘이 약해져서 조금씩 뜯겨나가는, 그래서 압력 감소에 의해서 풍화된다. 압력 감소에 의해서 암석이 부서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식물 뿌리입니다. 식물이 이 밑으로 해서 뿌리를 자라는데 요 틈 보세요. 여기 요 덩어리가, 요 식물이 밑으로 뿌리가 얘네들을 밀어내서 갈라질 것 같죠? 아주 위험한 상태입니다. 식물이 뿌리가 점점 깊어지면, 늘어나는 바람에, 커지는 바람에 암석 사이로 틈으로 만들어서 틈 속으로 들어가서 암석을 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산은 등산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풍화들을 봤고요. 또 있습니다. 암석이 지하수 같은 물에 닿으면 암석이 물에 녹아서 굴을 만드는데요. 그런 게 바로 풍화인데 그게 석회동굴이라고 합니다. 자, 석회동굴은 석회암으로 만들어진 동굴인데요. 석회암 지대에서 빗물이 지하로 스며들면 그 지하수가 암석을 녹여 석회동굴을 만든다.
과정입니다. 그림으로 보면 요겁니다. 자, 이렇게 물이 이렇게 흐르다가 지하수가 돼서 밑으로 흐릅니다. 그런데 점점 오른쪽으로 갈수록 굴이 만들어지죠. 이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이 땅 속을 지하수가 녹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진 석회 동굴이 아주 장관을 이룹니다. 우리 학교 주변에 요 동굴 있죠. 이게 바로 석회 동굴이에요. 예전에는 동굴이 아니었는데 오랜 시간 동안 지하수에 의해서 녹은 것들을 우리가 발굴해서 아주 관광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 내부는 바로 요거입니다. 물이 흘러가지고 만든 동굴이에요. 원래는 여기는 가득 석회암으로 가득 메워져 있었는데 지하수가 점점 녹아서 이런 굴을 만드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풍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석회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메모합시다. 자, 석회 물질이 쌓여 만들어진 퇴적암을 석회암이라고 하는데 우리 예전에 퇴적암은 여감, 사암, 쉐일이었고 그런데 여기 하나 더 석회암을 추가할게요. 그러면 각각의 이루어진 물질들 여감은 대부분 자갈, 사암은 대부분 모래, 쉐일은 대부분 진흙. 그런데 석회암은 대부분 석회물질로 되어 있고 이 석회물질로 된 석회암은 지하수에 의해서 녹아서 석회동굴, 풍화에 의해서 석회동굴을 만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또 풍화가 있는데요. 쇠못이 공기 중에 노출되면 녹이 슬죠. 그거 무슨 색이죠? 갈색이죠. 암석에도 철 성분이 포함된 암석이 있는데요. 똑같이 공기 중에 산소와 만나 갈색으로 변합니다. 이런 것도 풍화라고 합니다. 그림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여기 지금 이게 바로 철광석이라는 건데요. 철광석은 철을 포함하는 암석이에요. 근데 암석이 여기 주변에 갈색으로 된 거 보이죠? 갈색으로 된 게 이게 철인데 오랜 시간 동안 산소와 공기와 결합을 해서 붉은색으로 변한 겁니다. 우리가 못이 오랜 시간 공기 중과 결합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렇게 되죠. 붉은색, 갈색으로 녹이 씁니다. 암석도 똑같이 갈색으로 녹이 씁니다. 이런 것들을 역시 풍화의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풍화의 예는 요겁니다. 암석이 오랜 시간 풍화작용을 받으면 잘게 부서지고 더 오랜 시간 풍화가 받으면 식물이 자랄 수 있는 토양이 됩니다. 지금 땅의 단면을 보고 있는데요. 요 밑에 있던 암석이 점점 풍화돼서 흙이 돼가지고 식물이 자랄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토양이라고 하는데요. 자, 토양의 생성작용 역시 풍화작용으로 생성되는데 풍화작용의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풀이나 나무가 자라는 곳에 흙을 파면 알갱이의 크기나 서로 다르다. 색도 다르고. 잘 보세요. 여기는 큰 알갱이, 위로 올라갈수록 작은 알갱이죠. 색깔도 여기는 암석의 색깔이지만 얘는 진한 갈색이며 그래서 색이 다르다. 그런데 이렇게 어떻게 되냐? 토양은 풍화작용을 받아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지는 건데요. 과정이 재미있습니다. 첫 번째, 거대한 암석이 돌조각으로 풍화에 의해서 돌조각이 되고, 두 번째, 계속 풍화가 되면 식물이 자랄 수 있는 흙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흙에서 식물이 자라면 그 흙은 더 입자가 가늘어진 고운 흙이 되고, 이 고운 흙은 중력에 의해서 밑으로 빗물과 함께 스며들어 쌓입니다. 이러한 1, 2, 3의 과정이 바로 통화양의 생성 과정인데요.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수천 년 걸리기도 하고 수백 년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림으로 정리합시다. 자, 왼쪽에 있던 어떤 암석인데 오른쪽으로 갈수록 시간의 흐름을 볼 수가 있죠. 바로 1, 2, 3, 교과서 1, 2, 3이 바로 요겁니다. 단단한 암석이 풍화에 의해서 부서지고, 자, 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더 풍화돼서 흙이 되고, 그리고 식물이 자라면 흙이 더 고운 흙, 곱다는 것은 더 작은 알갱이가 된다는 거죠. 고운 흙이 만들어지고 얘네들이 빗물에 의해서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아래도 스며든다. 요 중간에 있는 갈색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게 처음 만들어지는 거고 이게 두 번째 만들어지는 흙이고 요거는 갈색 세 번째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A, B, C
A층, B층, C층, A, B, C 중에 가장 나중에 생성된 것은 무엇일까요? 힌트는 요겁니다. 아래로 스며든다. A, B, C 중 가장 마지막에 만들어진 것. 정답은 바로 B이죠. B는 A가 C가 만들어진 후 빗물과 함께 밑으로 스며든 게 바로 B입니다. 헷갈리죠? 하여튼 힌트는 3번입니다. 잘 읽어보고 생각해 보세요. 자, 다시 처음으로 갈게요. 자, 이 밝은색 모래는 밝은색 화강암이 풍화에 의해서 모래가 된 것이고, 이 검은색 모래는 제주도에는 현무암이 많아요. 어두운 그 현무암이 풍화를 받아서 모래가 된 거예요. 그러면 왜 모래의 색이 다른지 알겠죠? 이 모래를 만드는 현무암, 화강암이 서로 다르다. 즉 모래를 만드는 암석이 다르기 때문에 색이 다른 겁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강암은 밝은색, 현무암은 어두운 색이었죠. 자, 그리고 마지막 첫 번째 와서 이번 단원을 공부하면 풍화와 토양의 생성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고 했는데, 풍화 과정은 요거였죠. 암석이 작은 돌, 모래, 흙으로 가는 것, 또는 암석이 녹는 것, 또는 암석이 성분이 변화하는 것, 이런 거를 말합니다. 각각의 원인은 물, 압력, 식물, 물, 공기 이런 거였죠.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떤 게 나왔을까요? 자, 모래는 아까 해수욕장이 나왔고, 흙은 토양이라는 게 나왔고, 자, 녹았으면 석회동굴이 나오고, 성분이 변했다라는 것은 공기 중과 결합에 의해서 못이 변한 것처럼 갈색으로 변한 것, 이런 것들이 바로 풍화를 설명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 각각에 대해서 어떻게 되냐? 이것도 풍화죠. 자, 물이 얼면 부피가 커져서 깨지고, 이런 게 바로 풍화, 물에 의한 풍화. 이거는 뭐죠? 땅속에 있던 암석이 밖으로 드러나면 압력이 감소하여 겉부분이 얇게 떨어져 나간다. 이것도 풍화. 그리고 식물에 뿌리는 암석의 틈 속으로 자라면서 암석을 쪼갠다. 이것도 풍화, 식물에 의한 풍화. 이거는 지하수에 의한 풍화예요. 석회암, 석회물질로 된 석회암은 지하수로 스며들면서 녹여버립니다. 그래서 동굴이 만들어진다. 이것도 풍화. 자, 토양의 생성 볼게요. 지표면에 노출된 암석은 여러가지 풍화작용을 받아 점차 토양으로 변화한다. 자, 토양은 깊이에 따라 색깔이나 알갱이의 크기가 서로 다릅니다. 제일 밑에가 덩어리, 위로 올라갈수록 색깔이 달랐죠? 그래서 제일 밑에는 암석, 점점 위로 올라갈수록 갈색, 노란색, 갈색, 검정색 이런 식으로 색깔이 변합니다. 그 과정은 1, 2, 3 과정 이런 식으로 부서지고 흙이 되고 아래로 스며든다.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 잘 된 겁니다. 어려운 건 아닙니다. 내일 다시 선생님과 함께 공부를 해보면서 내일 한번 더 열심히 해볼게요. 그럼 안녕.